왜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때문에. 내일 민주당 3기 원내대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11일 날 원내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꼭 362일째가 됩니다. 정말 이곳에서 보낸 1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준 원내 부대표단 그리고 원내 행정실과 비서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 아침부터 취재하느라 수고하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포용 정신으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이고 또 여야 의원들에게 드린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대화 타협을 통해 위의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로 취임한 날부터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에 단식하고 있으면서 국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원내대표 수락연설이 끝나자마자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은 것도 국민을 위해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2일 만에 어렵게 국회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기만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국회는 공전을 계속했습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을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작년 6월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협치는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은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당시에 국회 정상화를 이뤄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외교도 소중한 성과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자동차 관세와 같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에 나섰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협치 제도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처음으로 가동시킨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 8월 16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주요한 국정 현안과 입법에 합의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첫 회의에서 12개 항의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협치를 통한 입법 성과도 많았습니다. 제 임기 중에 17번 본회의를 통해 2361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 여당이 중점 추진한 핵심 법안은 176건에 달합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흑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김용균법, 미세먼지 대응 법안 등이 제 임기 중에 처리된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로 기억에 남는 글씨입니다. 대통령 형사가 4번이나 무산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광주 지역 노사와 정부, 지자체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제조업의 활로를 열 새로운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달 초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당 공조를 통해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단이 앞으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비리 유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천 3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정말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또한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1년을 돌아보니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야당을 더 열심히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원내대표단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